젊은 씨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대구 달서구갑의 홍석준 의원님 만나뵈러 왔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이제 국정감사 끝났는데요. 좀 이번 주말에 네. 좀 쉬셨는지요? 이게 국회의원이 생각보다 굉장히 좀 바쁜 게 이제 국정감사가 끝나고 새벽에 대구에 내려간 다음에 또 곧바로 내려가요. 예, 지역에서도 또 행사가 이게 많으니까 예, 사실은 토요일, 일요일 날 이제 대구에 행사를 많이 하고 네. 일요일 저녁에 올라왔습니다. 아 그러면 제 생각은 이제 국정감사 뭐 밤새서 하잖아요. 네. 곧바로 또 지역구 내려가서 지역 활동을 해야 되는구나. 금요일 날 저희 이제 가방이 같은 경우는 예. 끝났는데 이제 저녁이 끝났죠. 그래서 예. 끝나자마자 대구로 이제 내려가서 토요일 아침 일찍 행사부터 이제 뭐 이렇게 다니기 좀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뭐 대구에 내려가면 이제 몸은 피곤하지만 또 반가운 얼굴이라든지 또 제가 또 해야 될 여러 가지 또 일을 또 하니까 네. 또 그 안에서 굉장히 또 보람된 면도 많습니다. 이 국정감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뉴스들, 카더라들이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 뭐 제가 들은 것 중에 하나가 보좌진들이 다 하고 국회의원은 아무것도 안 하지 않느냐, 뭐 이런 네. 얘기도 있는데 이게 네. 사실입니까? 사실이죠. 그 진짜요? 의원들에 따라서 예. 정말 보좌관들이 이야기 준비해 준 거, 네. 뭐 대본을 앵무새처럼 읽는 의원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어떤 의원들 중에는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좀 목소리만 높이고 네. 뭐 이렇게 장차관들 향해서 좀 사태질하고 그런 어떤 배우 같은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런 의원들도 분명히 있죠. 그런데 그게 또 어쩔 수 없는 게 의원들이 뭐 모든 분야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닌데 예. 또 시간도 부족하니까 예. 사실은 보좌관에 많이 좀 의존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이 저는 참 보기가 그렇게 좀 좋진 않죠, 사실은. 예. 참 이전에 법사위의 한동훈 장관을 향해서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제 뭐 언성을 높이고 네. 뭐 이제 참 국회의원으로서 하면 안 될 이런 발언들을 막 하면서 인격적 모욕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참 그런 영상들을 본인들의 이런 유튜브 채널에다 이렇게 올리면서 내가 이제 한동훈을 뭐 저격했다, 혼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더라고요. 참 그런 걸 보면서 이게 국정감사가 원래의 의미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국회에서 이제 정부를 좀 감시, 견제하는 이런 의미가 있을 텐데 참 그게 이제 좀 잘못 와전된 것 같고, 반면 이제 홍석준 의원님의 경우에는 이번 그 국정감사 기간 동안 참 정말로 국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점들을 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 좀 어떻게 소회가 좀 어떠신지요? 예, 우리 방금 이제 송 대표가 뭐 저에 대해서 좀 그 과찬의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는 이제 공무원으로서 국정감사를 이때까지 봤다가 지금 국회의원으로서 국정감사를 또 하는 입장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양쪽 입장을 좀 다 좀 경험해 본 입장에서 네. 이게 국회의원들이 왜 소리를 지르고 막 그렇게 하냐면은 사실은 이제 소리를 지르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언론에 이게 주목을 받으니까 자꾸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것을 딱 자기 뭐 유튜브라든지 퍼뜨리면 그 진영에서는 아유 잘한다, 아유 한동훈 혼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국회의원으로서 국정감사를 통해서 행정부의 좀 잘못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견제를 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이런 국정감사의 어떤 본연의 일은 아니다.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하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사실 좀 그런 것이 좀 많이 좀 두드러졌는데, 특히 이번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굉장히 좀 이전에 비해서 좀 국정감사에 대해서 좀 준비가 좀 덜 했어요.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9월 이전까지만 뭐 의정활동을 평가하고 10월부터 이 활동은 의정활동 평가가 아니니까 상대적으로 국정감사를 소홀히 하면서 좀 지역구, 특히 수도권에 있는 의원들 같은 경우는 국정감사 하면서 또 이제 그 지역의 행사를 갈 수 있는 그 거리니까 그런 어떤 점들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좀 특이한 점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혹시 그 10월은 평가가 안 된다는 게 어떤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9월달은 평가하고 10월은 평가에서 빠지나요? 그렇죠. 민주당에서 이번 민주당 항목이 여러 개 항목이 있습니다. 뭐 지역 활동, 뭐 의정 활동, 또 뭐 여러 가지 국회의원으로서 활동 여러 가지 평가 잣대가 있는데 의정 활동에 있어서 평가 잣대 시점을 9월까지로 두었다고 하더랍니다.
10월부터는 네. 평가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좀 소홀히 한 거죠. 또 그런 게 있었구나. 네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수도권 중심에 모여있는 민주당 의원들은 국정감사에 시간 쓸 바에 한 번 지역에 더 내려가서 그렇습니다. 이런 표를 다쳤다는 이런 말씀이시고요. 네. 참 이번에 홍석천 의원님의 이런 좀 역할 중에서 특히 이 언론에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국민들께서 분노하고 문제점을 계속해서 주장을 하셨던 게 이 좌편향 이런 언론, 특히 그것도 이제 방송, 뉴스 그리고 라디오 방송 여기서 이 진행자에 대한 이 좌편향의 문제가 참 많았었는데 의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세게 지적을 해주셨더라고요. 예, 소위 말해 공영방송이라고 할 수 있는 KBS, MBC의 좀 편향적인 방송, 불공정 방송이 어제 오늘 문제는 아닌데, 예. 그런데 이제 저희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제 100% 편향된 방송, 불공정 방송이라고 하는데 또 네. 좌파들이 지금 장악하고 있는 KBS, MBC 입장에서는 뭐가 불공정이고 뭐가 네. 편향이냐 이런 것을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네. 예를 들면 이제 KBS 같은 경우는 패널 숫자를 가지고 네. 비교를 하면 또 이것도 잣대에 따라서 그런 패널을 국회의원으로만 국한해서 뭐 할 거냐 아니면 전체 패널로 할 거냐 여기서 만약에 이제 많이 입장이 갈리지 않습니까? 네. 갈리는데 또 KBS를 두둔하는 민주당의 자료는 이렇게 KBS 시사 프로그램 6개 출연한 전체 출연진을 보면은 이게 비슷하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거기에 대한 어떤 반박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국회의원에 있어서는 우리가 숫자가 차이 나더라도 이건 의석 기준으로 보면 민주당 의원이 많을 수밖에 없다 이런 또 핑계거리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전체 또 패널을 보면은 이게 좀 만만치가 또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진영이라 하기에는 좀 애매모호한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현주 의원이라든지 장성철 소장이라든지 이런 양반들 같은 경우는 전체 또 보면 이제 우파 패널로 취급을 해버리니까 좀 애매모호한 면이 많은데 저는 빼도 박지 못하는 어떤 걸 가지고 이제 했는데 뭐냐면 그게 KBS 라디오 방송의 진행자입니다. 진행자가 패널보다 더 중요한 거 아시죠? 네, 그럼요. 왜냐면 패널은 자주 나와봤자 네.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 진행자는 계속 나가요. 네. 그 다음에 또 진행자가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물론 주제 선정이라든 이런 게 또 PD도 있지만 주제 선정부터 또 진행자 개입이 크고 거기다가 주제 선정이 선정된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이 작가가 이 문항을 만들더라도 결국은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는 또 진행자거든요. 그 진행자가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자료를 PPT 자료를 제가 국감 때 쓴 자료를 한번 갖고 왔는데 엄청 한번 디테일하게 자료를 이 자료입니다. 네. 제가 2018년도부터 2023년도 현재까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5년치를요. 예. 2016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원래 KBS는 내부 아나운서 기자들이 진행을 하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2016년도 같은 경우는 내부 진행자들이 네 분, 그 다음에 외부 진행자가 2분이었습니다. 근데 외부 진행자도 좀 중립적 성향의 분이었어요. 근데 정권이 바뀌고 2018년도부터는 어떻게 됐냐면은 외부 진행자가 6개 프로그램 중에 5사람. 2018년도. 2019년도도 그렇고 2021년도는 시사 프로그램이 7개인데 7개 진행자 프로그램 중에 6분이 외부 진행자. 2022년도 6개 프로그램 중에 5분이 외부 진행자. 그러니까 외부 진행자로 대부분 바뀌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외부 진행자가 기라성 같은 다좌파 진행자들이다. 예, 대표적으로 최강시사라는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최경영 씨가 진행을 해요. 근데 저도 그 프로그램에 좀 나가는데 왜 최경영이 진행하는데 왜 최경시사가 아니고 근데 그게 바로 최강시사의 원조가 최강욱 전 의원이었어요. 최강욱의 최강시사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깜짝 놀란 게 보면 김진애 전 의원도 진행을 했습니다. 예. KBS 열린 토론을 또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또 좌파 진행자를 할 수 있는 김용민이라든지 경경렬이라든지 주진우라든지 뭐 주진우 씨는 지금 현재도 하고 있죠. 네. 뭐 이런 식으로 이 KBS 라디오 진행자가 이게 좌파들의 온상이고 특히 민주당 어떤 정치인 키우는 아카데미를 하고 있다. 이런 어떤 것들이 아주 뭐 빼도 박지 못한 어떤 현재 확실한 네. 증거를 가지고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반박을 못한다. 반박을 못하죠. 이제 좀 이해가 됐습니다. 사실 저는 그동안 이 좌파 패널 그리고 이 패널의 이제 편향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지적을 해왔지만 네.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의석수 차이 나니까 어쩔 수 없었다. 패널의 경우에도 아니 장성철 소장, 이현주 의원 우파 아니냐, 국민의힘 쪽 아니냐 해서 어떻게 보면 거기에 이제 방어 논리가 있었지만 결국에 그들이 결코 부정할 수 없는 거는 진행자의 좌편향은 결국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이 점을 이제 파고 들으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김어준 방송에서 뭐 이렇게 좌편향 진행자들과 좌편향 패널들이 나왔다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KBS라는 공영방송에서 국가의 세금에 이런 국민들이 의무적으로 내는 돈으로 결국에 이 좌파 정치인들만 계속 키워줬다. 이게 정말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KBS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불공정 편향 방송이 KBS 라디오에서 좀 찾을 수 있고 또 이제 KBS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상반기에 벌써 적자가 450 발생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적자가 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KBS에 좀 인력도 많을 뿐만 아니라 물러간 김의철 사장이라든지 이런 집행부가 네. 정말 무책임했다는 거죠. 예. KBS에 대한 정말 애정은 없고 그냥 엉뚱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뭐 시청률 분리징수가 뭐 자기 때문이라 자기가 사퇴하고 대통령 네. 면담 신청하고 이런 완전히 엉뚱한 네. 이야기로 KBS 사장이 뭡니까? 네. 임기가 정해진 국민의 방송 KBS를 관리하는 그런 어떤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관리적 측면은 도외시하고 이렇게 좌파 방송 이런 말 했었으니까 예. 얼마나 문제가 있습니까? 이런 것을 정말 제대로 네. 좀 이번에 좀 조만간에 박민 사장 내정자가 지금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데 예. 고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해야 될 일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참 오죽했으면 지금 사법부 법원에서도 김희철 전 사장의 복귀를 해달라는 이런 신청을 이제 기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김현철 사장 복귀를 이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재판부가 어떻게 했냐면 이제 완전히 이제 특정 어떤 집단에만 이렇게 인사를 하는 이런 것들이 KBS에 엄청난 해악을 미쳤고 이런 것들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기각을 했거든요. 네. 반대로 문재인 정부 때 쫓아낸 고대영 사장은 최종적으로 KBS에서 쫓겨난 고대영 사장이 대법원에서 해임 처분이 이제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고 최종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대영 사장이 쫓아낸 거하고 지금 김희철 사장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네. 완전히 다르다.